다음 순서는 대전 대덕구 대화동인데요. 학습 공동체 분야입니다. 우리 송용석 대화동 주민자치 홍보분과 위원님이신 것 같아요. 위원님이시죠? 예. 헌칠하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주민자치 활동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이제 1년 남짓. 1년. 그때 의욕이 막 불타오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럼 준비되셨으면 시간 조정 좀 해주시고요. 타이머 좀 맞춰주시고요. 타이머 좀 맞춰주시고요. 저기 타이머가 15분 돼 있거든요. 그거 맞춰서 발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대화동 학습 공동체 분야 꿈들인 방과 후 배움터 사례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민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대화동 주민자치회. 이렇게 못하는 노래도 주민을 위해서라면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마을 아이들은 마을 스스로 키운다. 지금부터 대화동 꿈들인 방과 후 배움터 사업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태어나고 자란 우리 마을 대화동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마을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안에 위치한 산업단지를 품고 있는 마을입니다. 공장이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저도 어릴 때 공장 틈 사이에서 많이 뛰어놀기도 하고요. 집 앞에 있는 흙더미 속에서 친구들과 놀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옛날 7, 80년대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대화동은 현재 1, 2구역 재개발과 더불어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면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대화동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화동은 산업단지를 품고 있다 보니 동면적의 약 65%가 공업지역입니다. 주거지역은 25%고요. 이 중에 핵심적인 건 녹지가 약 0.01%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낙후된 주거환경과 주민생활이 열악하다 보니까 지속적인 인구 유출 문제가 저희 동의 가장 심각한 문제였는데요. 그러다 보니 어린이들이 다닐 수 있는 초등학교는 한 곳밖에 되지 않았고 어린이집은 3곳, 놀이터도 3곳을 제외하고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문화교육시설은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이렇게 빠르게 발전하는 시대에도 불구하고 저의 어릴 적 모습을 장점이라면 장점이겠지만 간직하고 있는 대화동을 볼 때마다 한편으로는 마음이 참 씁쓸한 것 같습니다. 사람이 전부다. 저희 마을은 불편한 것도 많고 없는 것도 많지만 저희 마을에는 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제가 몸이 아프면 저를 데려다 줄 이웃이 있고요. 김장을 하면 나눌 수 있는 이웃이 있고 차가 없으면 태워다 줄 수 있는 이웃이 있습니다. 도심에서 찾을 수 없는 정이 있는 따뜻한 마을인데요. 바로 사람이 저희 마을의 1등 자원이자 보물입니다. 그래서 저희 대화동 주민자치회도 마을 사람들이 좀 더 행복해지기 위해 주민들과 함께 손잡고 나섰습니다. 대화동 주민자치회는 작년 한 해 동안에 많은 일을 했는데요. 작년 7월 1일에 출범하여서 1년을 넘긴 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년 만에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 대상 후보로 발표를 하게 되어서 저 스스로도 매우 놀라울 따름입니다. 저희 대화동은 3개 분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저희 3개 분과는 정말 마을 주민분들을 위해서 항상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 자치개발 홍보분과에서 주력으로 했던 사업인 대화가 필요해 대화동 알림이 사업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공동체 분야로 유일하게 올라온 대화동 주민자치회 꿈들이 배움터 방과후 사업을 지금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화동은 지난해 의제 발굴과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마을 조사를 하고 마을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낙후된 주택가와 부족한 문화, 교육시설들도 있었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인구 유출 문제였습니다. 대화동을 떠나는 주민들이 많았고 대덕구 전체 빈집의 약 27.6%가 대화동에 입지해 있다니 정말 절망적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10대에서 30대의 미래 세대 취약 인구도 대덕구 내의 최하위였습니다. 왜 그럴까? 도대체 왜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주변을 살펴보니 아이들이 정말 갈 곳이 없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학원, 공방, 도서관 등은 운영이 어려운 상태로 없어진 상태였고요. 좁은 골목길을
좁은 골목길 사이사이로 큰 차들은 지나다니고 그 골목길 사이사이에 아이들은 뛰어놀고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마을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저희는 느끼게 되었습니다. 마을에서 좋은 환경과 교육 시설이 없다 보니 젊은 세대 부모님들은 이런 아이들을 데리고 자연스럽게 다른 동으로 이사를 하게 되고 저희 마을은 아이들의 목소리가 없어지고 젊은 세대분들은 점점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마을의 미래다. 아이들이 웃음소리가 없는 마을은 죽은 마을과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였을까요? 의제 밝을 워크숍에서 비전 6가지 중에 무려 4가지가 아이들에 관련된 비전이었습니다.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가 공감하고 해결해야 할 시급할 문제로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마을 환경 개선 문제를 꼽았는데요. 그 결과로 저희 대화동은 어린이를 위한 꿈드림 방과 후 배움터 사업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꿈드림 방과 후 배움터 사업은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한 무상교육 프로그램 및 학습 돌봄 공간 운영을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과정에는 정말 어려움이 많았는데요. 일단 기획 단계인 운영 기반 마련 단계가 가장 어려웠습니다. 작년에 의제 발굴을 통해서 꿈드림 방과 후 배움터 사업을 구체화시켜서 실행하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요. 4달간의 분과회의와 조별 모임을 통해서 아이들을 위한 유익성과 안전성, 그리고 실현 가능성을 우선 염두에 두고 운영위원회와 운영규정부터 프로그램 기획 등 하나하나 저희 위원님들 머리를 짜내가면서 더디지만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려고 정말 노력하였습니다. 그렇게 배움터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개소 준비 봉사활동을 저희 주민자치위원님들 스스로 리모델링에 참여하면서 드디어 꿈드림 방과 후 배움터가 7월부터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매우 좋은 의도의 사업과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배움터를 꾸리고 운영하는 것은 주민자치 스스로가 정말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일단 어린아이들을 상대로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신경 쓸 것도 많고 어려운 부분도 많았습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믿고 맡겨야 되는데 필요한 공간도 없었고 인력, 정말 아무것도 없는 저희가 가진 것은 많다면 많지만 2,700만 원이라는 예산과 저희 자치위원님들 뿐이었습니다. 공간은 없고 예산은 적고 안전관리는 어떡하지? 전문가는 없는데 어떻게 해야 돼? 막상 이렇게 하려고 하니 한 개가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대화동 주민자치회는 해냈습니다. 저희가 누굽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대화동에는 보물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바로 사람입니다. 대화동의 저력인 주민의 힘으로 주민자치회와 주민, 기관, 단체 등이 똘똘 뭉쳐서 협력해서 이런 한계를 극복했는데요. 공간 마련과 적은 예산은 협력과 봉사로 저희가 해결했습니다. 배움터 공간 지역 어린이집의 협력을 통해서 무상임대 계약을 체결하였고요. 무상임대 공간은 저희 자치위원님들이 직접 리모델링 정비공사를 하여서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이렇게 창고 같았던 공간이 이렇게 이쁘고 안전하게 바뀌었습니다. 이때를 생각하면 저희 분과원님들이 주말과 평일 저녁을 반납하면서 한 달 동안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페인트 칠과 바닥 수리부터 모든 것을 진행했는데요. 이렇게 배움터 공간 탈바꿈했는데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렇게 달라진 모습을 보니까 저도 힘든 만큼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운영 인력, 안전관리 전문성 이런 부분은 운영하는 사람에 따라서 좌지우지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 선생님을 섭외해서 좀 더 나은 전문성을 두고 운영할 수 있었지만 저희는 주민 참여 예산의 한계로 인해서 이 부분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어르신분들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자원봉사 공고 모집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지원해 주셨는데요. 특히 이분들 중에서 어린이 돌봄이나 교육 관련 근무 자격증 있는 분들을 3분 선발하여서 상시 인력 근무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일마다 다른 프로그램을 갖춘 강사진을 모집하여 배움터 운영의 전문성을 더하고 종합보험 가입과 등하원 알리스 시스템을 통해서 어린이의 안전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이런 모든 사업을 주민자치회 혼자만 하려고 했다면 도저히 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꿈드림 방과 후 배움터 사업은 원활하게 운영되기까지 정말 마을의 도움도 많았습니다. 학교, 아동센터, 지역 어린이집에서는 많은 자문과 어린이 등에 대한 협력을 받았고요. 마을 어르신들은 많은 봉사를 해주시고
구청과 동사무소에서는 예산 지원과 사업 검토 등의 도움을 받아서 대하동은 모두가 하나 되어 이곳 방과후 배움터를 일구어내게 되었습니다. 운영 계획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치계 홍보분과와 강사, 자원봉사 이렇게 세 축이 추진체가 되어서 방과후 배움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 방과후 배움터는 크게 어린이 돌봄 시스템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돌봄 시스템은 주 5일 1시부터 5시까지 5명의 아이들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교육 프로그램은 주 5일 매일 3시간씩 전문 강사님을 통해서 매일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채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업에 필요한 재료 및 수업비 전액은 무료이며 주민자치회 사업 예산으로 지원하고 양질의 재미있는 교육을 제공하다 보니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에게 정말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사업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가장 큰 성과는 아이들을 품는 마을 공동 육아 실현을 통해서 마을과 마을의 꿈과 미래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어린이를 위한 교육 학습 시설과 공간이 없어서 방과후 배움터 운영으로 아이들의 배우고 꿈꿀 수 있는 공간이 없었다면 이렇게 최초의 공간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아이들과 학부모 그리고 마을 주민들이 살기 좋은 대하동이라는 인식도 생기고 마을의 희망이 싹트기 시작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마을의 참여로 한계를 극복하였습니다. 자치위원과 주민이 함께 일구어낸 배움터입니다. 처음 이 사업을 시작할 때 동주민자치 단위에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부딪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치위원들이 마을의 자원을 찾아 나섰고 마을 어르신께서는 아이들 돌봄 봉사를 해주시고 지역 어린이집에서는 공간을 무상으로 임대해 주시고 학교와 아동센터에서는 안전이라든지 운영 같은 규정을 자문을 해주시고 자생단체에서는 배움터의 봉사활동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불모지 같은 대하동에서 주민 스스로의 힘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했기에 더욱 값지고 뜻깊은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자치회의 성공적인 운영으로 지속 가능성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즉 지역 돌봄, 지역 중심 돌봄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꿈들이 방과후 배움터 사업은 주민자치회 스스로 실행하기 어려운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운영을 통해 대덕구에서도 인정을 받았고요. 정부와 지자체, 지역사회와 함께 돌봄 사업과 연계해 2022년에도 지속적인 예산 확보를 통해서 이 사업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꿈드림 방과후 배움터의 체계적 운영을 위해 자치계 홍보분과는 몇 개월에 걸친 분과회의와 조별 모임을 통해 운영 방향을 기획하였고 아이들을 위한 배움터 공간 무상 임대 계약을 체결했다. 위원들이 직접 찾고 갔던 공간을 수리, 청소하고 페인트 칠해 아이들을 위한 학습 놀이 공간인 배움터 공간을 전개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어르신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배움터 어린이 돌봄 시스템 인력을 구축하였고 주 5일 매일 다른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다채로운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꿈드림 방과후 배움터 함께 보실까요? 학교 끝나고 갈 데 없어서 심심했는데 여기 와서 좋아요. 소리 배움터는 재밌게 놀고 있고 쉬고
또 할 수 있으니까 재밌긴 해요. 반가운 배움터에서 재밌는 거 배워도 좋아요. 저는 대화동에 25년 거의 살면서 항상 아이들을 위한 교육시설, 놀이시설 프로그램이 없어서 좀 안타까웠는데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아이들을 위한 학습놀이 공간이 생겨서 너무 기쁘고 마을의 어른으로서 우리 마을 아이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어서 보람있고 아주 행복합니다. 대화동에 살면서요, 내가 아가들을 좋아해서 여기 봉사할 수 있는 자리가 꿈드림 배움터가 있어가지고 너무 행복하고 좋았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주민자치의 성공적인 운영으로 대화동 내의 어린이 돌봄 시설의 지속적인 필요성을 인정받아 2022년도에도 대화동의 다 함께 돌봄 사업이 유치될 예정입니다. 저희 대화동은 앞으로 사회복지법인과 업무 협약 추진으로 공동 운영, 실행체계 구축 및 전문성을 확보하고요. 또한 아동 청소년 분과를 신설하여서 다양한 주민을 참여시켜 아동 청소년 문제도 해결하고 이에 따른 인력도 확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꿈드림 운영위원회 운영체제를 확대 개편하여 다양한 의견을 교류할 예정입니다. 저희 대화동 주민자치회는 이제 막 기재기를 펴기 시작한 아이처럼 막 활동한 지 1년이 조금 넘은 위원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의견 충돌도 많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정말 버거운 면도 많다 보니까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참 난관도 많았었는데요. 하지만 저희 대화동 주민자치회는 서투르지만 주민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인지를 하고 이해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번 꿈드림 배움터 사업을 통해서 저희는 주민자치회와 마을이 함께 스스로 근본적인 마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저희가 배우고 습득했다고 자신합니다. 이렇게 앞으로 더욱더 주민과 함께 성장할 대화동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함께 만든 새로운 대화, 저희 대화동 주민자치회 꼭 기억해 주실 바라며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위원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끝날 때 혹시 노래가 있나 싶었는데 끝날 때는 노래가 없으시네. 예. 그 대화가 되는 대화동 말이 되는데요. 이게 이제 운영하려면은 여러 가지 이제 시간 같은 것들도 있잖아요. 공동 돌봄이면 뭐 24시간 돌봄을 하시지는 않을 것 같고 네네네. 몇 시간 정도 운영하는지 요일별로 뭐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저희가 아동 돌봄 서비스를 하고 있고 그리고 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아동 돌봄 서비스는 1시부터 5시까지 저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교육 관련 프로그램은 저희가 2시부터 4시, 5시까지 3시간 정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프로그램 운영하려면 당장 고민되는 게 활동하는 분들의 인건비. 네네네. 또 예를 들면 프로그램들을 또 다양한 분들의 의견들을 반영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네네. 프로그램을 뭐 기획해서 회의를 한다라든지 기획회라든지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 좀 자세하게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자치계 홍보분과에서 이 사업을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운영위원회를 통하고 또한 이런 지자체 자문위원단을 통해서 저희 그 구내에 있는 이런 사업, 이런 아이들을 가르치는 강사진을 따로 모집을 해서 아이들이 필요한 것이 어떤 건지, 어떤 것을 아이들이 요구하는지를 먼저 알아낸 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토대로 저희가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대화동 꿈나무 배움터 사업 말고 또 다른 사업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대화 공작소 같은 사업도 네. 말씀 주셨는데 그런 내용들은 어떤 활동이신지. 예. 대화 공작소는 이제 저희 대화동에 이렇게 대화동만의 특화된 이런 상품들을 만드는 그런 공작소인데요. 그 대화 공작소에서 이제 각 마을마다 여러 가지 특색 있는 이런 한 가지의 트렌드를 만드는 그런 거에 집중해서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런 고민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제 하나를 특성화해서 아까 이제 아이들이 없다라는 고민에서부터 출발하셨는데 그렇다 보면 이제 하나에 집중적으로 특화해서 사업을 하다 보면 다른 주민자치위원님들은 또 다른 욕구들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합의 이것들을 우리가 주요한 의제로 대화동의 주민자치 의제로 이걸 선정하거나 추진하는데 어려운 점 같은 것들은 없으셨는지. 예.
솔직히 그 꿈드림 방과후 배움터 사업도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솔직히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네네. 예, 예. 진행을 하면서 저희가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민자치에 대한 이해도도 좀 떨어지고 그런 부분들 많다 보니까 서로 간의 개개인의 성향도 다르고 개개인의 특성, 성격도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개인 다 표출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딱 한 가지 정말 그 마을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 생각했더니 이거는 꼭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간절함 때문에 이렇게 꿈드림 방과후 배움터 사업도 이렇게 진행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모든 분들의 그런 것들이 이제 합의의 과정을 네네네. 거쳐서 주민자치회도 이 공간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확보했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간은 또 지속성을 담보해야 되잖아요. 네네. 어떤 공간의 운영들을 고민하고 계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처음에 공간을 저희가 한 3곳 정도를 고민했었는데요. 제일 이거보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공간보다 더 좋은 공간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공간은 일단 제가 공간을 가보면서 느낀 거는 일단 아이들이 그곳까지 가는 거리도 일단 멀고 또 그곳을 가기까지는 또 오르막길이라든지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간은 그 학교에서 약 한 200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거든요. 그런 곳을 일단 또 선정을 하였고, 기존에 그 어린이집에서 창고로 쓰던 공간이라, 안전적인 부분도 일단 1층이고 또 1층이기 때문에 안전적인 부분도 일단 뭐 크게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곳을 또 선정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 공간을 언제까지 좀 사용하실 수 있는 건지, 공간은 공간은 어떻게 해서 운영되는지. 일단 저희가 이 사업은 예. 저희가 단기적으로 하려고 했던 사업은 아니고요.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서 그 공간 안에서 내년에 저희가 대덕구에서 시행하는 다함께 돌봄 사업에도 저희가 지원을 해서 사업을 추진받았습니다. 야, 그래서 공모사업 통해서. 예. 그 사업을 계속 저희가 지자체와 연계를 해서 그 공간을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대하동 주민자치회 구성은 좀 30대 이하인 분들이 좀 많이 계신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대하동은 젊은 세대들이 많이 떠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가 제일 어리다고. 지금 20대 위원입니다. 아닙니다. 저는 40대인데요. 그래요? 40대인데요. 네. 예. 거의 대부분 어르신들이 많아요.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소통 같은 걸 좀 어떻게 해야 돼? 소통을 좀 잘 하실 것 같은데. 이제 어리광도 좀 잘 부리고요. 또 어르신들이 필요한 게 있으면 제가 이제 많이 도움도 드리고 거들어 드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게 이제 분과가 몇 개 정도 되시는 거죠? 홍보분과 저희는 말고. 분과는 3개 분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슨 분과가 있어요? 자치계 홍보분과가 있고요. 예. 문화예술교육분과, 예. 그리고, 하나, 뭐 생각이 안 날 수도 예, 있습니다. 예, 오늘 지금 발표하는 예, 자리니까. 예, 예. 그런 분과가 있는. 네. 분과끼리는 그런 것들 유기적으로 지금 하는 사업들 같은 경우를 연계하고 이렇게 협력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는 거죠? 네. 저희, 작년에 저희가 주민총회를 할 때도 어떻게 보면은 문화예술교육분과에서 주체적으로 했지만 저희 자치계 홍보분과에서도 그 사업을 같이 연계를 해서 홍보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좀 거들어주고 이렇게 같이 협동해서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예. 홍보분과에 주로 하는 일은 뭐세요,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단 저희가 작년에 UCC 컨테스트를 저희가 아, 했었거든요. 대하동이라는 마을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대하동의 곳곳을 좀 저희가 좀 살펴봐야겠다라는 뜻으로 주민분들이 직접 참여하는 UCC 컨테스트를 진행을 해서 대하동의 곳곳에 있는 맛집도 저희가 찾아내고 그런 UCC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본으로 인해서 대하동을 좀 더 알릴 수 있는 이러한 홍보의 장도 마련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알려내기도 하고 혹시 이제 나중에 주민자치 활동에도 같이 좀 참여할 수 있게 네네. 그런 것들을 말씀해 주신다 이 말씀이시죠. 아까 이제 그 공간 우리 꿈드림 방과후 배움터 향후 계획 같은 경우를 사회복지법인과의 연계를 통해서 이제 그리는 상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네. 그런 것들은 주민자치에서 논의를 하고 계신 건지 그런 것들 좀 한번 다시 듣고 싶은데요. 예. 저희가 이 사업을 할 때 말씀드렸듯이 이제 단기적으로 하려고 했던 사업은 아니고요. 예. 중장기적으로 보고 원래 저희가 인원도 어린이도 모집된 게 한 35명 정도 됐었는데 기간도 6개월로 축소를 하고 5명의 어린이만 운영한 거는 일단 당장에 많은 아이들이 수용을 하면 좋겠지만 이거를 괜히 수용을 해서 자칫 잘못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발생돼 있고 이거 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이거를 한번 기반을 다져서
좀 더 장기적으로 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일단 이런 정도 인원으로 지정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대화동에는 그 사회복지법인 일진회라는 법인이 있습니다. 그 법인을 통해서 저희가 내년에도 이 사업을 같이 연계해서 지자체와 연계해서 협력해서 같이 진행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대화동 주민자치의 가장 큰 고민 같은 것들 조금 우리 활동에서 이것들은 조금 해소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으시면 예. 아직까지도 좀 참여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참여 주민의 부분과- 참여? 예, 아니, 주민의 참여와 예. 저희 그 위원님들의 예. 참여도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예. 또 이제 모두가 다 마을을 생각하고 정말 모두가 다 하나된 마음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지 못하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더 저희가 많은 분들을 같이 해서 이렇게 참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연스럽게 그러면 우리 2022년도 네. 대화동 주민자치의 계획, 뭐 포부 같은 것들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한 사업 중에서 그 어르신들을 좀 생각을 해서 오르막길이 저희가 많거든요. 아, 예. 근데 이제 그 오르막길을 저도 올라가 보니까 몇 번 그 눈이 오는 날에 미끄러지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안전손잡이를 부착을 해서 어르신들이 보행할 수 있게끔 저희가 해드리기도 했는데요. 올해는 저희가 지금은 이제 주민자치를 정확히 알고 새내기의 마음이라면 내년에는 주민과 좀 더 함께하고 1080 저희가 주민과 함께하는 아카데미도 저희가 기획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주민들과 좀 더 소통을 하고 같이 만들어 나가는 주민자치가 됐으면 합니다. 예. 마지막 또 우리 심사위원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짧게 좀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꿈드림 배움터 반가운 사업이 봉사활동, 복지성 사업과 어떤 부분과 주민자치활동과 구분되는지 한번 물어보는 거 네. 그러니까 우리 꿈드림 배움터 사업이 봉사활동이냐, 복지사업이냐, 아니면 주민자치활동과 어떻게 좀 구분이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예. 그 봉사활동이라고 하면 저희가 어떠한 단체라든지 이런 데 저희가 가서 이런 봉사를 하는 개념이 있겠지만 이게 저희가 마을에서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게 바로 어린이들이 있어야 할 공간이었습니다. 그 공간을 저희가 스스로 주민자치에서 스스로 확보를 하고 그 확보한 과정 속에서 정말 해보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 어려운 과정을 저희 주민분들이라든지 기관 단체의 협약 도움을 통해서 이렇게 주민자치 지금 꿈드림 방과후 배움터 사업을 만들었다고. 그래서 아까 예를 들어서 주민들 스스로 이제 만약에 이제 예산이 없거나 네. 다른 지원이 없더라도 정말 진짜 마을에 필요한 일이라면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네. 그런 계획들이 혹시 있으신지? 있습니다. 예. 아, 예. 네. 잠깐 떨리셨는데, 목소리가. 예, 예. 짧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예. 주민들이 이렇게 지원이나 보조 사업 말고 이게 중요한 사업이라면 마을에 우리 대화동이 필요한 사업이라면 지속성을 가져가야 되잖아요. 네네네. 혹시 주민들이 그런 지속성에 대한 것들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부분들이 있는지. 예. 일단 내용을 잘.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러니까 이제 아마 지속 가능성에, 그러니까 아까 네. 똑같은 질문인데 이게 이제 네네. 우리가 보조금이라든지 공모사업을 통해서는 운영은 가능한데 만약 그게 이제 안 됐을 경우를 대비한다고 하든지 이게 마을에 필요한 사업 같으면 주민들이 그것을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들도 필요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 계획들이 있는지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아직 이제 좀 논의 중이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고민도 좀 하셔야 되는 것 같아서. 예, 오늘 우리 위원님하고 좋은 대화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죠? 네. 예, 예. 아유, 대화가 감사합니다. 많은 대화동이 되길 바라면서요. 오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